장기적으로 수익을 더욱 성장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업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출시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을 확인하고 싶어서 매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국에서는 춘절 연휴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몰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 Y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매장이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애틀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서는 새로운 테슬라의 모델 Y가 전시되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테슬라의 모델 Y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바뀐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심이 테슬라의 구매로 적극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현재 새로운 테슬라 모델 Y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것은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나온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 중 하나인데 과연 이 변화로 테슬라의 새로운 전망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델 Y로 이런 변화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은 이제 출시된 5년이 되었죠. 특히 외관 디자인 면에서 이 차량은 이제 조금씩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하는 일을 테슬라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주기적인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소 반감을 가졌었죠. 하지만 결국 테슬라도 중력의 법칙, 즉 기본적인 시장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차량 디자인을 오래도록 그대로 두는 것으로는 더 이상 승부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 변화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규칙에 따라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외형을 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단지 디자인의 작은 변경일 뿐일지라도요. 이건 약간 애플 같군요. 아주 혁신적인 건 아니지만 느낌만 주는 거죠. 테슬라는 이번 변경을 중국보다 2주 늦게 미국과 유럽에서 공개했는데요. 동서양 사이에 이런 시간 차이가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 사이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과거에도 테슬라는 모델 3에서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리프레시 모델 3가 중국에서 더 빨리 준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 사례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모델 Y가 미국, 유럽, 중국 모두에서 3월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하이 공장이 다른 지역 공장들보다 먼저 시작된 경우는 아닙니다. 단순히 중국 소비자들에게 테슬라가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을 먼저 선보임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했겠죠. 특히 중국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 역시 BYD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영상을 다 봤는데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번 모델 Y의 새로운 디자인 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이 시장의 규칙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전에 TV 광고도 하지 않았고 디자인도 매년 바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슬라만의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차량의 디자인을 바꾼 것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만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새로운 모델 Y는 마치 애플이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지만 그 안에 혁신은 없고 색깔만 바뀐 것처럼 이번 테슬라의 모델 Y도 별게 없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로 새로운 모델 Y에 대한 주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에서는 모델 Y가 공개된 첫날 5만 대가 팔렸다라고 하며,
이 공개된 지 5일 안에는 총 7만 대의 계약이 몰렸고 현재 16일이 지난 상황에서는 13만 대의 예약이 몰려서 언론의 예측과 실제 중국에서의 반응은 큰 차이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2024년 중국에서 모델 Y의 판매를 48만 대를 기록했었는데 2025년에는 중국에서 52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며 목표치를 조금 올려서 잡고 있는 것을 본다면 확실히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도 새로운 모델 Y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열풍이 미국으로도 이어지면 좋겠고 과연 어떤 판매를 보여주게 될지 2025년 1분기 어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있는 일본의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2월 1일부터 일본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까운 시일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모델 Y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어닝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닝 발표보다는 2025년 과연 테슬라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될지 2025년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한 어닝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어닝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과 각종 관련 규제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시작을 예상하고 있는 2분기부터 과연 정말로 시작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테슬라 4분기 어닝 발표에서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하고요. 언론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력 생산과 충전 사업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에게 큰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월이 점차 시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 생산이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 판매량이 증가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용적인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이처럼 차량 생산 외에도 테슬라는 여러 수익 창출 방식을 개발하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혁명과 관련하여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이야기할 때 이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장애물이 조금 줄어들면서 더 쉬운 길 혹은 더 빠른 승인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분야에서 특히 강력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비용이 $30,00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웨이모는 현재 차량 한 대당 비용이 $150,000입니다. 물론 운영 규모가 달라지면서 웨이모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욱 성장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업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대한 수익과 또 관련돼서 FSD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가 어닝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인도량 발표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테슬라의 메가팩에서는 또 과연 몇 %의 마진을 발표하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2025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율주행의 허가이고 더 빠르고 쉬운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새로운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그 원년이 2025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언제쯤 허가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될지도 많이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자, 테슬라는 2026년부터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사이버캡의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2025년에는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인 $30,000짜리 모델2가 발표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언제 발표가 될지 이 역시도 몹시 기다려지는데요. 테슬라는 2025년 2분기쯤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련된 어떤 소식도 나오고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델2가 나오기는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2025년에는 로보택시가 제한된 일부 도시에서 시작되는 것과 또 모델2의 출시까지 이 굵직한 스토리가 테슬라를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데요. 이 게리 블랙은 테슬라의 4분기 어닝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라며 월가에서는 현재 2024년 이 배송량이 16% 정도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배송량이 전년 대비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같은 전망이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발표에서 모델2라고 불리는 저렴한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더 작은 배터리를 장착한 더 저렴한 모델 Y일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예상대로 모델 Y가 모델 2라고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가 소형차로 확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2025년 판매량과 수익의 추정치를 낮출 가능성도 있기에 이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연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독일의 정당인 AFD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 정당이 우익 정당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AFD라고 불리는 독일의 정당은 2013년에 창설되었고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우익 정당으로 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주장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독일에서 2위까지 올라오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2025년 독일 연방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월 23일에 열리는 독일의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받을지에 대해 모두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지형을 보게 된다면 기독교 민주연합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 폴리티코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 3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일을 위한 대안인 AFD는 현재 2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차이가 10%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기독교 민주연합인 CDU의 우세를 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선거 결과에는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왜 일론 머스크는 AFD 정당에서 연설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밝고 흥미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 아침에 일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말입니다.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좋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진 미래가 올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멋진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독일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유럽 전체의 운명을, 어쩌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선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AFD에 투표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치 연수의 반응처럼 한 사람씩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좋으신가요?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이 계속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독일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며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세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고 한 표씩 설득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Talk to people, convince people, one vote at a time. There's a need for change.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문명 사회의 미래가 이 선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Do not say it lightly when I think the future of civilization could hang on this election.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투표하도록 설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And you certainly have obviously you have my full support. You have this, I think this,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총리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AFD의 정책들을 들었을 때 그 정책들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상식적인 정책들로 보입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상식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common sense policies.
And just like President Trump has common sense policies. 정부가 사람들의 길을 막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 giving people back personal freedom. 또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공격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It'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have a true democracy.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없다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투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f they are not able to know the truth.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투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인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가벼운 비판을 한 사람들까지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 전체주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민주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고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며 전반적으로 정부의 억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점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세요. 가능한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이 선거는 세계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선거는 본질적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It's extremely fundamental. Everything you can, please go all out. Thank you.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독일의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선거가 유럽의 전체 또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합니다. 일론은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AfD를 지지한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독일의 총리는 올라프 숄츠가 맡고 있고 이전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었지만 최근 들어 독일 총리의 불신임 투표에서 더 많은 반대표를 받아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라프 숄츠의 정부였을 때 테슬라의 피해를 한번 보면 이 독일 법원이 2013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이 과장 광고라며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지했고 2014년에는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공격당해서 정전 사태를 겪어 이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독일 기가팩토리의 확장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확장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고요. 또 독일 정부는 2023년 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2024년 테슬라가 병가 죽인 직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병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한 사건을 두고 독일에서는 큰 논란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사건을 나열해 본다면 현 독일 정부가 테슬라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AfD당의 당수인 앨리스 바이델의 경우에는 세금 감소를 주장하고 있고 기후변화를 부인하며 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감소하겠다라고 말해서 아무래도 테슬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은 트럼프와 정말 비슷한 방향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연설을 통해서 AfD의 정책이 상식적인 정책으로 들리고 그것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날의 연설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발언했던 독일이 나치의 죄책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런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이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일론이 발언한 자녀는 부모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결과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선거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월 23일 독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